그렇게 논술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그 의지를 진짜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경희대학교 25년도 사회계열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관련된 영상은 진짜 과거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경희대학교 기출문제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특징은 이 경희대의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들을 꼭꼭 다 확인하셔서 어떤 부분을 경희대가 중요한 고득점의 포인트로 보고 있는지,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경희대학교를 준비하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이미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작년 기출과 연결하여 너무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총 4가지의 주요 포인트들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희대 사회계열 이 첫 번째 특징, 이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도 지문 그 자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이 기존에 유지하던 철저한 입시 논술의 대립 키워드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제 지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중요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기출문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기존의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은 우리 막 기능론과 갈등론, 국가와 개인, 생태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대립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었죠. 근데 최근 기출들의 그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년 기출의 이 주제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사회계열 기출이 기존의 이러한 대립 키워드, 누구나 꼭 알고 있는 인문 논술의 개념들에서 살짝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직접 글을 읽으면서 찾는 키워드와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찬반 혹은 유무를 중심으로 논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에게도 꽤나 생소한 주제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 사회계열 기출문제는 진짜 논술 공부를 탄탄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 대립 키워드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툭 치면 나오는 그런 대립 키워드가 아니라 우리 한층 더 지문을 잘 분석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지문을 잘 분석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기준들이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생소하고 낯선 주제들이, 키워드들이 분류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작년 이 사회계열 기출문제의 주제는 과학의 가치 중립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논제 1번, 그리고 논제 2번, 그리고 논제 3번까지의 중요 키워드가 됐죠. 얘들아, 지금 이렇게 키워드만 딱 들어봐도 내가 논술 공부를 한 친구의 입장에서라도 되게 생소하네? 내가 이런 걸 배웠었나? 라고 할 정도로 꽤나 어려운 난이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만큼 이제 경희대가 오전, 오후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사회계열을 통합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수월했던 난이도는 살짝 배제를 하고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난이도로 바꾸어 나가게 된 거죠. 즉, 논술 공부를 진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키워드를 다양한 근거, 차별적인 근거를 찾아서 답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논술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그 의지를 진짜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 논술 문제에 꽤나 나와요. 그치만 문제는 이게 통째로 화제가 되기보다는 뭐 과학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지문에서 하나 정도? 한 지문 정도 나오는 부분이었다면, 경희대가 이거를 완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난이도를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했다면 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개념은 사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고, 과학과 기술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지 않게 잘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거지만, 가치 중립이라는 또 새로운 키워드, 좀 더
더 어려운 한층 더 나아간 키워드를 주면서 논술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 생소한 키워드를 주면서 학생들에게 꽤나 어렵게 다가갔다. 난이도가 꽤나 높게 체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가 등장하더라 라는 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비단 작년 기출만 그런 거는 아니고 최근 경희대 사회계열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이러한 방향을 찾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재밌는 점은 사실 기존에 이 논술에 많이 등장하는 대립 키워드를 사용했던 사회계열의 문제 유형이 인문계열로 사실은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인문계열에서는 논술에서 많이 등장하는 대립적인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더라. 근데 그만큼 사회계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어렵고 정교한 문제를 내고 있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게 변별력이 더 생길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논술 문제에서 아예 안 나오는 내용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논술 공부를 한다면 무조건 들어봤을 내용이 나오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경희대는 사실 그런 논제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인문과 사회계열 기출을 다 풀어볼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경희대의 좋은 기출 문제가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계열을 계열 상관없이 다 최근 기출부터 쫙 풀어나갈 수 있도록 탄탄하게 연습을 해주면 대립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올 때도 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소한 키워드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답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작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의 특징 두 번째, 전체적으로 키워드가 키워드대로 어려워진 만큼 각각의 지문이 갖는 난이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잡아야 되는 과학 중립, 과학의 가치 중립, 이러한 키워드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만큼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들 역시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주장과 근거를 다 찾고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답안을 쓰기가 꽤나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제일 쉬운 말로는 그냥 지문이 읽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문 속에서 주장 찾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시문 라의 시를 보면 여러분 진짜 황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구구절절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느낌, 그리고 나머지 제시문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명확하게 딱 주기보다는 다양한 근거들과 다양한 사례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주장 찾기를 조금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경희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경희대학교의 지문들은요 뭔가 어려운 말을 구구절절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심 문장 한 문장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논술 문제를 공부할 때 반드시 각 지문마다 있는 딱 하나의 문장, 딱 하나의 중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문 전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주장은 정확하게 찾고 그 주장을 바탕으로 분류와 평가와 그래프의 설명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지문이라도, 그리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사실 나머지 얘기들이요 주장을 꾸며주는 근거인 건 확실해요. 근데 되게 어렵게 나올 때가 많아.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장황하고 혹은 어렵게 전달되는 이러한 사회계열의 지문 속에 진짜 이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문장 한 문장만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고, 물론 지문을 다 이해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이러한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다. 충분히 분류할 수 있고 논제 1, 2, 3번을 정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희대 사회계열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숨은 그림을 찾는 것 마냥 중심 문장 한 문장을 잘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정답에 일단 갈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만 살짝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고득점을 받고 사실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답을 쓰면서 합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사실 너무 당연하지만 각 지문이 해당 주장을 꾸며주는 근거를 찾아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해해서 주장 한 문장 찾았어. 그리고 이 주장을 꾸며주는 나머지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사실 합부를 나누는 너무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
주장을 찾는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주장은 누구나 찾아요. 그럼 여기서 변별력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들이 읽은 그 지문의 근거를 차별적으로 찾고 논제 1번에서 지문을 요약할 때 이러한 각각의 근거를 답안을 쓰는 과정 속에 차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지, 특히 같은 지문으로 분류된 약 3개의 제시문을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문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그 차별적인 근거들을 답안에 녹여낼 수 있는지, 이게 여러분 진짜 너무 중요한 합불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문을 제대로 알고 주장과 근거를 구분해서 찾는 연습은 계속 돼주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경희대학교 작년 사회계열의 특징 3번째, 우리 논제 2번의 평가는 항상 종합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좀 더 쉬운 말로는 양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봐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가라는 건요, 비판과 옹호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 전적으로 옹호하는 지문과 전적으로 비판하는 지문도 있겠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옹호하고 특정 부분에서는 비판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딸기를 좋아하는데 너가 딸기를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 근데 나는 바나나를 싫어하는데 너가 바나나를 좋아하는 거는 좀 싫은 것 같아.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 다른 지문을 평가할 때 특정 부분은 옹호하는 반면 특정 부분은 비판하는 지점, 즉 옹호와 비판이 모두 종합적으로 가능한 이 양면적인 평가가 사실 논제 2번에서 예리한 문제 제기로서 가점을 받는데, 고득점을 받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해당 부분은요, 사실 모범 답안에는 그냥 옹호, 비판이라고만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양면적인 평가를 매우 상세하게 답안에 놓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사회계열을 막론하고 나오는 평가에서는요, 대체로 반박과 재반박을 활용한 전개 방식 혹은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등장을 하면서 모범 답안 그 이상의 예리한 문제 제기를 찾는 친구들을 경희대는 정말 합격권으로 매우 강력하게 넣어준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진짜 인문, 사회 막론하고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깊이 있게 제대로 풀어봐야 되겠죠. 그 중에 인문이든 사회든 이게 반박과 재반박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양면적 평가가 어느 지점에서 되는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사실 경희대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든 발견하면 꼭 답안에 써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즉 모범 답안을 초월한 그 이상의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예리한 문제 제기의 지점들을 잘 잡아내는 문해력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글을 읽지 말고 얘들아, 진짜 종합적으로 내가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는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 분석하면서 남들이 못 찾는 지점은 없을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정말 대체로 이러한 지점들이 무조건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경희대학교의 모범 답안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과거에 과거에 준비한 친구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지. 그치만 우리 진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경희대는 모범 답안보다 무조건 잘 써야 된다. 경희대는 모범 답안만큼만 쓰면 합격할 수 없다라는 얘기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대의 답안이요, 옛날에는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하고 자신의 이 채점 기준에는 살짝 부합하지 않게 답안을 줬다면 이제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각각 지문마다의 차별적인 근거가 녹여질 수 있도록 평가의 과정에서 양면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꽤나 세밀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모범 답안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 모범 답안의 변화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사실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실 여러분 그래프는요 이제 설명하기도 입이 조금 아픈데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의 그래프는요 솔직히 말하면 눈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어떤 순서로 글을 전개할지 그 정도만 정확하게 정해두고, 즉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질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무조건 2걸씩으로 먼저 쓰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를 설명하는 순서로 이렇게 전개하는 이 간략한 틀만 잘 잡아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점수가 감점될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4가지라고 했으면서 추가로 또 얘기를 해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경희대 사회는요, 여러분 논제 1번을 중심으로 논제 2번과 논제 3번까지 쭉 그 주제와 그 분류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각각의 분류 기준과 그리고 대립 키워드와 그리고 분류의 정답을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잡은 기준과 대립 키워드를 가지고 절대 잊지 말고 논제 2번과 논제 3번을 풀 때도 해당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경희대 사회계열에서는 분류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수학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이 2가지만은 절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이 분류 연습과 그리고 이 수학 문제는 꾸준히 풀어주시면 되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학교 측에서 주는 모범 답안에 있는 그 수식 그 정도만 잘 쓰면은 여러분 수학 문제는 정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인문이든 사회든 그 문해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 원래도 경희대는 문해력을 중요시하면서 난이도가 좀 있었던 학교이지만 애초부터 어려웠던 인문계랑은 조금 다르게 나름 난이도가 좀 수월했던 이 사회계열조차도 여러분들의 문해력, 예리한 문제제기, 근거 찾는 능력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논술을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논술에 절대 소홀해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제대로 준비해서 26년도 새내기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